네, 안녕하세요. 네, 베링거 인게라임의 장정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김신공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에이티피컬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내분비학과 나의 인생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주제로 이제 짧게 발표를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아카데미아와 인더스트리를 좀 넘나들면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굉장히 보기에도 좀 굴곡진 삶을 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길지는 않지만 이런 내분비와 관련된 총 7개의 이제 모멘텀을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제가 내분비를 선택하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때 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희 위탁번 선생님들 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뭐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이런 식으로 이제 과를 나눠서 배우다가 저희 때부터는 이제 블럭 강의라고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별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소화기, 호흡기 이런 모든 과목을 배우고 사실 내분비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뭔가 조금 이렇게 궁금하던 것들이 내분비를 배우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정말 재밌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초상권을 허락받지 않고 가지고 왔지만 저의 이제 스승님들이신 특히 이병두 교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메타볼리즘 강의를 너무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정말 내분비학에 매료가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경수 교수님, 박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정말 내분비가 재밌는 학문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과 3학년 때 이제 이미 내분비로 저는 결정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아산병원으로 좀 더 큰 병원에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산병원 내과로 들어오게 됐고 저의 영원한 멘토이자 스승님이신 이격 교수님과 또 고은희 교수님과 함께 한 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모르고 들어왔는데 저희 팀은 정말 베이직 리서치만 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 3년차 때부터는 저도 직접 실험을 했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분비내과 펠로우와 이후에는 이제 경북대병원에서 이인규 교수님 팀에서도 같이 계속 어떻게 보면 모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연구,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과 계속 일을 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논문을 쓴 것보다는 연구비 계획서와 보고서를 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랩을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펀딩을 따와야 되고 굉장히 좀 나름은 힘든 펠로우와 주니어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논문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이런 임상 논문이 아니라 기초 연구를 하면서 이걸 페이퍼를 내려다 보니까 거의 펠로우가 전 펠로우를 3년을 했었고 3년 차 때는 연구소에만 있었는데 거의 펠로우를 마치면서 이제 다이비티스와 헤파톨로지라는 좀 굉장히 영광스러운 저널에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사실 거의 이제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좀 큰 그랜트가 있었는데 요때 같이 일을 하시던 교수님들이 약대에 계신 분도 계셨고 제약업계에 계신 약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지금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약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무의미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텐저블한 프로덕트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 제약업계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좀 일을 하다가 약간은 갑작스러웠지만 이제 저의 첫 회사였던 이제 사노피 아벤티스에 입사를 하게 됐고, 당시에는 이제 인슐린과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복합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론치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고요. 사실 제약업계에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는 이제 메디컬 어페어스라고 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메디컬 어페어스는 R&D, 그 약을 개발하는 디파트먼트와 실제로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부서 사이에서 이걸 브릿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약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를 하고 론치를 하는 경험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대학으로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좀 좋은 기회를 주셨고, 사실 저도 그 전에 이제 리서치를 했던 거를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 모교병원인 해운대백병원에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그 심혈관 대사질환 연구센터에서 여러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비도 따고 또 논문도 쓰고 좀 일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아무래도 회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베링거 인게라임에 입사를 해서, 사실 어떤 제약업계에서 약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미 출시가 된 약을 계속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켓에 임플리멘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 전에 준비 작업, 이제 론치를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스페셜티와도 맞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어떤 SGLT2 이니비터 한 제품이 새롭게 이제 하트 페일리어와 CKD 쪽으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이쪽으로 인디케이션을 익스펜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 쪽으로 인디케이션을 론치하는 작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CKD 쪽으로 좀 더 익스펜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비즈니스라던가 아니면 리더십, 그리고 퍼스널 디벨롭먼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저의 모습을 계속 새롭게 보여주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계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업계에서 저는 운이 좋게도 저의 스페셜티와 맞는, 그리고 회사에서 대부분 저의 스페셜티를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그 저의 전공과 맞는 분야에서 그 제품을 잘 만나서 일을 즐겁게 하고 있고, 사실 저의 백그라운드가 그 이전에도 리서치 쪽으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서 또 드럭 파이프라인 디벨롭먼트와 같은 쪽에서도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